생방송 오늘 김원장입니다. 비석에 비문을 잘 새기는 유명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땀을 흘리면서 비석에 글을 새기고 있었는데 지나는 정치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국민들에게 내 이름을 새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석공이 답했습니다.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면 국민들이 마음을 내줄 겁니다. 한 30대 여성 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어느 주민센터 직원을 찾아가 무릎을 꿇으라고 온갖 행패를 부린 사실이 CCTV에 찍혀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 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자, 생방송 오늘 김원장입니다. 귀성길 정체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여유를 갖고 좀 쉬면서 가시죠. 자, 생방송 오늘 김원장입니다. 시작합니다. 전셋값으로 설 연휴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 많으시죠? 전셋값 제도 고쳐보자는 개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그건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우리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어온 코이카 봉사단원에게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노당 이숙정 의원의 주민센터 폭언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김평화 씨. 네, 새벽부터 시작된 귀성길 정체 지금은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 정체는 모두 풀렸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도 조금씩 풀리고 있는데요. 호법 분기점부터 모가, 음성부터 진천 사이와 또 오창 휴게소 일대로만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오늘 귀성 차량뿐만 아니라 역귀성하는 차량들로 양방향이 많이 혼잡했는데요. 지금 서울 쪽은 많이 풀렸습니다. 천안부터 안성, 다시 안성 분기점부터 남사 사이와 동탄 분기점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있고 반대 부산 쪽은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이후 천안 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옥산 휴게소부터 청주 사이와 청원 분기점부터 주감 휴게소까지도 정체입니다. 서해안 국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봉부터 서해대교까지 31km 구간에서 밀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나 경인고속도로 흐름은 좋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호법 일대와 또 여주 분기점 부근, 여주부터 문막 휴게소까지 밀리고 연결되는 중부 내륙간 고속도로 오늘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여주 분기점부터 감곡, 충주 휴게소부터 충주, 다시 괴산부터 장현터널 사이와 낙동 분기점부터 김천 분기점까지 총 5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자,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역귀성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미 도착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오늘 생생 퀴즈 대신에 가족들에게, 고향 계신 부모님께, 형제들께 설 인사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특히 못 내려가신 분들, 아직 출발하지 못하신 분들, 사정 때문에 이번 설에 못 내려가신 분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형수님, 몸 불편한 어머니 지켜주셔서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자 저희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대신에 샵 9730으로 9730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트윗으로도 또 콩으로도 받겠습니다. 트윗은 KBS 플러스입니다. PLUS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사무용품몰 오피스넥스에서 문구 상품권을, 버들표 유한양행에서 문화상품권을, GS건설 자이에서 협찬하는 주유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한국일보의 김진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 주얼리오 석혜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소말리아 해적, 누군지가 밝혀졌군요. 마호메드 아라이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귀국한 그 사모 주얼리오의 그 조기장 김두찬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네. 이 아덴만 여명 작전 때 그 석혜균 선장 바로 옆에 이 김두찬 씨가 있었는데 이 아라이가 그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는 걸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번에 그 생포된 해적들도 이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을 쐈다고 말했었죠. 근데 본인도 뭐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말을 바꾸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결국 그 아라이가 범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K 소총 4발을 쐈다고 합니다. 해군의 구출 작전이 시작된 다음에 이 아라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석 선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캡틴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네. 총을 4발 발사를 했다는 게 김두찬 씨의 설명입니다. 이 석 선장의 그 총격 범인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아라이는 뭐 중형을 면하지 못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선원들도 아주 가혹행위를 많이 당했다면서요? 이 해적들이 3호 주올리오를 납치한 뒤에 뭐 가만두지 않았을 거다 이런 예상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 선원은 이 동료 선원과 뭐 얘기만 해도 발로 밟는 식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또 이 해적이 휘두른 그 팔꿈치에 맞아서 앞니 서너 개가 통째로 부러진 이런 선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3호 주올리오 선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죠. 이 25살 최진경 3등 항해사인데 이 최 항해사는 그 해적들이 선장과 조기장을 주로 폭행을 하면서 뭐 툭하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기관장 그 정만기 씨도 뭐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13명의 해적 중에서 아주 악랄한 2명이 있었는데 이 2명이 그 선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았고 흉기를 들이대면서 살해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2 해적이 우리 해군과 그 교전 중에 총에 맞아서 사망한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 해경이 오늘로 이제 사흘째 생포한 그 해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귀국한 우리 선원들과의 또 대질 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제 해적들로부터 이 주요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곧 인공호흡기를 뗀다면서요? 다행입니다. 이 사흘 전에 대수술을 받았지 않습니까? 최대 고비를 넘겼고요. 네. 이제는 이제 의식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주대병원이 그 석 선장의 상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폐혈증과 혈액응고 이상 증상이 회복기에 접어들었고요. 폐부종도 호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혈압, 맥박, 체온도 정상 수준이고요. 여기다가 특히 이제 외부 자극에도 조금씩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석 선장의 부인 그 최진희 씨가 오늘 병실에서 이 석 선장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뭐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불렀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석 선장의 눈물을 보였고요. 다시 그 최진희 씨가 꼬집자 그 미미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그 석 선장이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이르면 이제 내일 오후쯤에 이 인공호흡기를 그 제거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가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서 기관지까지 연결된 인공삽관은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그 내일 설날에 의식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게 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어학 연수 중인 우리 대학생 2명이 피습당했군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에 이제 밴쿠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현지 대학에서 한 달 예정의 어학 연수를 마치고 이 숙소로 돌아가던 우리 한국인 대학생 2명이 노스 밴쿠버 로즈데일 해상 버스 선착장 앞에서 강도 피습을 당한 겁니다. 10대로 보이는 범인 3명이 흉기를 휘두르면서 지갑하고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하다가 범인 1명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얼굴을 맞아서 크게 다쳤습니다. 한 학생은 두개골이 함몰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대학생들은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그 범행 닷새 만인 어제 이제 모두 현지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백인이 2명이고 남미계가 1명이었는데 모두 그 범죄 경력이 있는 우범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밴쿠버 총영사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어제 또 성명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범인을 붙잡은 그 경찰에는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혹시 그 아시아인에 대한 그 증오에서 발생한 범죄는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입장도 또 함께 내놓았습니다.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 한인에 대한 그 범죄를 예방을 하고 또 검거를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현지 경찰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김진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오늘 김원장입니다. 전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적게 올려도 1, 2천만 원, 말이 1, 2천만 원이죠.
제 주변에 전셋값 많이 올려주라고 할까봐 집주인에게 설 선물 보내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런 중에 물가 상승률과 감안해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전셋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라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좀 규제하자는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국회 법사위의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전세보증금을 일정한 비율 안에서 인상하도록 하자. 좀 취지부터 여쭤보면요. 네, 요즘 뭐 전세 대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전세가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초에 제 지역구인 구로 지역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좀 다녀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많이 올랐죠? 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일단 없고요.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어떤 세입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번에 전셋값이 올라서 발의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작년에 이미 발의를 해놨었는데 네. 정부 측에서 이 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세 대란이 자꾸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심각해지니까 이제 정부도 조금 관심을 갖기는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소관 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법사위에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법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빠르게 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올 초에 제가 이제 법무부의 법무실이 담당인데요. 네. 담당 검사님들하고 이 부분을 간담회를 가져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한번 실태를 일단 한번 봐보겠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지난 31일 날 정식으로 공개 간담회 형태의 토론회를 가졌죠. 네. 그래서 비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먼저 그 전에 그러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2년 계약 기간 안에서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네. 1년마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동일한 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네. 또 계약 기간이 2년 동안 그 안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그렇죠.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의 이제 맹점을 이용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전셋값을 올리는 것이죠. 저희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법은 있지만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네. 1회에 한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하면은 이것이 2년에서 4년을 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2년. 네. 임차인에게 청구 권한을 주는 그런 법 하나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2년 연차적으로 계약을 할 때 전셋값 인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를 했었는데, 정부 측 입장은 현재 매년마다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4년간은 매년 5% 이상씩 못 올리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현재 정부의 주장이고요. 네. 저희는 5%로 일률적으로 하면 그것이 또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5%가 너무 적다고 해서 오히려 집주인이 이것을 또 악용해 갖고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으니까 물가 연동제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린 상태고요. 정부의 입장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는 거 1회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잠깐만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된다면 2년이니까 한 번에 한해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인상률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물가 오른 만큼만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연동을 해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예를 들면 3%라 그러면 여기에 1.5배라든가
아니면 2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두자는 거죠. 네. 더 이상은 못 올리게. 만약에 1.5배가 되면은 4.5%가 되는 거고요. 네. 2배가 되면은 약간 여유가 더 있어지죠. 6%가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어떤 상한선을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시행령에 1년마다 5%를 올리지 못하도록 이미 이제 시행령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법을 더 손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난 32일 토론회의 법무부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월 8일 날 민주당 전월세 그 특위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요. 민주당 안을 확정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요 법안을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생 입법으로 해서 좀 빨리 토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데요. 네. 개인의 재산권, 집주인의 재산권을 아무래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위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위헌 가능성 때문에 정부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2년, 4년까지만 하자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네. 저희는 거기에 좀 더 확실한 못을 박아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네. 이 위헌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 헌법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회적 공공성과 그다음에 개인 사유 재산의 그 무게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영국이라든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발달했다고 하는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라든가 이런 어떤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런 어떤 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에 관한 공공의 어떤 그 목적을 더 중요시하는 법안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는 매우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 근데 시행령이지만 5% 이내에서 인상을 없도록. 못도록 네.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가 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기 때문에 네. 실효성이 없다. 네. 이런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공의 개념을 우리 사회가 다 공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이 법을 통과시킬 때도요. 위헌 소지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일단 정착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시행령 5% 상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많이 정착이 됐죠. 그렇죠. 많이 정착이 됐어. 과거에는 뭐 3개월 살다가도 쫓겨나고 6개월 살다가도 쫓겨나고 1년 살다가도 쫓겨나고 이런 시절이 그렇게 뭐 옛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문화라든가 어떤 그 법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것도 저는 단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2년이 정착됐으니까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은 계약갱신을 1회에 한해서 그 인정하는 것은 좀 사회 통념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년까지는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치솟는 전셋값 우리가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제 여당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도 약간의 시각차가 있고요. 네. 자, 지금 이 법안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현재 이제 이 수급 문제로 이 전세난이나 전월세난을 해결을 하려면 약 10년 정도의 장기 플랜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뭐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세값이 막 30% 50% 이렇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계약갱신을 갖다 인정해주는 1회에 한해서 인정해주고 그 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킨다면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집을 구하러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니는 서민들의 어떤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씻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정부 측에서 보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그 서민의 입장에서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나라당과는 아직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안 네. 해봤는데 한나라당도 매번 뭐 말로는 서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뭐 반대를 할 거라고는 저는 현재 예측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휴 중에 시간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축산단체들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연휴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로 위축된 축산업을 살리기 위한 축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출간된 지 18개월이 넘은 구간서적의 할인율이 30%로 제한됩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손승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의 조진주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생생퀴즈 대신에 설 맞아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4988님이 형수님 제가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윷놀이 할 때마다 계속 형수님이 없었던 규칙 만들어내고 있던 규칙은 무시하시는데 이번 설엔 공정한 게임 기대하신다고요? 3596님이 북한 땅 차디찬 곳에 묻히신 부모님께 설날 차례상에 부모님 떡국 오늘 또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2901님이 장인어른 귀여운 막내사입니다. 매번 어떻게 한 잠도 안 자고 가느냐고 서운해 하셨는데 이번에 2밤 자고 갑니다 하셨고요. 3524님이 큰형님 죄송해요. 셋째 동서 이제 출발합니다. 만두 빚는 건 제가 할게요. 꼭 일할 거 남겨두세요. 꼭이요 하셨는데 네. 자, 고향에서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께 또 가족들께 형제들께 조카에게 또 처가댁에 하고 싶은 말 저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사연 더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요 뉴스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오늘 김원장입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파트너 김원장 기자가 함께합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 8일째를 맞은 이집트는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우리 교민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비행기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현지 봉사단원 중에 김지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귀국한 지가 지금 오전에 들어오신 거죠? 오전 10시 20분쯤 들어왔습니다. 연락이 안 됐잖아요. 가족분들이 아주 걱정하셨겠는데요. 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코이카 소속이어서 네. 한국 본부에서 미리 가족들에게 연락을 주셔서 큰 걱정은 안 하고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네. 어떤 일을 얼마나 하신 겁니까? 예, 저는 코이카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봉사단원이고요. 카이로에 있는 아인샴스 대학의 한국어 학과에서 네. 이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 상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위 상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위가 처음 시작된 건 25일이었거든요. 그날이 마침 이집트 공휴일이었어요. 네. 경찰의 날이어서 이제 야당이 민주 시위를 시작하면서 시위가 시작됐는데 이제 27일에 엘바라데이가 입국하고 계속 점점 시위가 커져서 어제 아마 100만인 시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점점 네. 시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위가 이제 도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그 총성이 주위까지 들릴 정도입니까? 사망자가 뭐 100명을 넘었다, 150명을 넘었다는 외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통행 금지 시간이 있거든요. 네. 사실 통행 금지 시간에는 주택가에서도 그게 뭐 고무탄 총인지 실탄인지는 제가 분간할 수 없지만 네. 총소리가 종종 들리고요. 네. 이렇게 낮게 다니는 헬기 소리도 좀 많이 들리고 네. 그렇습니다. 치안은 어떻습니까? 약탈이 많다. 네, 경찰들이 시위 첫날부터 대부분 그쪽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는 사실 경찰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네. 그 빌딩마다 관리인들이 자기 빌딩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점 약탈이 있어도 경찰이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무질서하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교민들 피해도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보셨다거나? 한국 식당 한 군데가 피해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도 이제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고 네, 큰 피해는 못 들었습니다. 대형 우리 교민들 건 아니지만 뭐 네네. 대형 마트도 뭐 털리고 사실상 일부 지역은 치안 부재다. 어느 정도입니까? 뭐 대형 유명 패스트푸드점이나 네. 큰 마트들도 많이 약탈을 좀 당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 사재기가 더 많아지고 물건값이 더 오르고 그렇게 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요. 통금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시위가 촉발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물가에 대한 어떤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었다면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제 자기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사실 정치는 누가 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는 라마단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슬람력으로 8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부터 라마단이 있었는데 라마단은 해가 떠 있는 기간에는 금식을 하고 네. 이제 해가 지면 음식을 먹는데요. 해가 져 있는 동안에 삼시세끼를 다 먹고 네. 오히려 또 더 많이 먹고 명절이기 때문에 식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의 소비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라마단이 있기 두세 달 전부터 상점들은 물건을 좀 사재기를 하고 기업들은 라마단 때 물가를 올리고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올랐다가 라마단이 끝나면 사실 조금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난 라마단이 끝나고 나서는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기간도 길었고 안정도 별로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정부 청사 앞에서 많이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빈 그릇 시위라고 이제 네. 먹을 게 없다 이러면서 빈 그릇을 들고 나와서 하는 물가에 관련된 시위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민주적인 것과는 연관이 되지 않다가 튀니지 시위랑 연관이 되어서 크게 민주 시위로 발전된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고 결국은 있습니다. 민생고라든지 물가가 촉발이 된 것 같다. 네네. 그 시위대들 또 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무바라크 정권의 하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무바락 대통령이 지금 30년 가까이 통치를 해왔고 네. 또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다음 대선에 본인이 출마하진 않지만 아들인 가말 무바락을 내세워서 네, 이제 네. 사실상의 세습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맞물려서 크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거 교민분들은 들어오고 싶으신데 비행기 편이 없어서 안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계시는 겁니까? 둘 다이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비행편이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내일도 같아요.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일과 내일 모레는 전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타고 온 비행기에는 이제 큰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도 계셨고 네. 지상사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재산권 보호라기보다는 비행편만 구할 수 있으면 들어오고 들어오시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정도로 불안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불안하죠. 길거리가 이제 우리 골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도로를 파헤쳐 놓고 다 이제 칼을 든 관리인들이 지키고 있고 약탈을 네. 당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통신은 어떻습니까? 다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처음 시위가 있었던 게 25일인데요. 저는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를 안 해서 몰랐는데 네.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는 26일부터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위가 더 확대되고 촉발됐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28일 자정 무렵부터는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네. 28일 오전부터는 전화도 다 안 됐었어요. 그럼 그곳 우리 한인들끼리 교민들끼리는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왜 전화가 안 될까? 왜 인터넷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거든요. 네네. 이슬람 국가는 금요일이 휴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날 약속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3, 4, 5 얼굴을 보고 정보를 교환하게 된 거고 그날 처음 통금이 있었어요. 네. 이제 뉴스를 보면서 통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각자 집에서 대기를 했는데 마침 그 다음 날 오후부터 전화기는 다시 개통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려운 길 해주셨는데 이제 아직 임기가 남아 계시는 거죠? 네, 제 임기는 원래 3월 초인데요. 제가 네. 1년 연장 신청을 해서 내년 3월 초까지 다시 들어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가야죠. 이집트 지금-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출국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예, 코이카 봉사단원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3개월 가량을 대기할 수 있고요. 이제 네. 3개월 안에서도 이집트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바로 들어가서 다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소속 봉사단원인 김지혜 씨였습니다. 늘 새해 되면요 결심을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3개월까지는 가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설날이 왔으니까요. 담배는 결심을 해야죠. 담배는 끊고. 내가 신입 살 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17년 안 폈어요. 담배 안 핀 지 한 일주일 후에 친구가 나를 보더니 내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담배를 안 피는 게 이렇게 좋은구나 그걸 알았어요.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제가 새해에는 꼭 일기를 쓰고 제 자신을 하루마다 반성해서 되짚어보기로 했는데 그게 너무 작심삼일로 끝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동생이랑 동네 하루에 2바퀴는 돌자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밥도 안 먹고 그냥 운동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올해는 소중한 2세를 갖는 게 저희 계획인데요. 자기야, 올해는 정말 당신 닮은 예쁜 딸을 갖고 싶어. 우리 열심히 노력하자. 사랑해. 제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금주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부서 회식으로 아주 절망적으로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설날을 기해서 최소 3개월 동안은 제가 금주를 해보겠습니다. 그 남는 에너지로 여자친구를 꼭 만들어 보려고요. 새해 결심들 잘 지켜나가고 계세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는 담배를 좀 끊어보겠다, 살 좀 빼보겠다 이런 결심들 제일 흔한데 역시 제일 흔하게 안 지켜지는 약속들도 이런 결심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안 지켜지는 자기 다짐을 계속 되풀이해야 할까요?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의 하지연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올해 새해 결심하신 거 있으십니까? 올해 결심한 거는 특별히 결심한 건 없는데 그래도 뭐 즐겁게 살자 뭐 이런 후회하지 말자 같은 화두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자기와의 다짐 연초에 많이 하는데 10중 8구 잘 안 지켜집니다. 일단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사실 1월 1일에 한다고 잘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부터 그냥 해도 되는 겁니다. 정말 할 거면은. 네. 대개의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새해가 되었을 때 뭔가 결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짜 정말 잘 지키게 되는 결심은 그런 새해라는 산술적인 날짜보다는 어떤 큰 동기가 부여될 때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당뇨가 뭐 검출됐다든지, 이 경우 갑자기 정말 술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니면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확 생겨서 그동안 했던 어떤 좀 약간 허투루 쓰던 돈들을 많이 굉장히 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별다른 그런 내적 외적 동기가 없이 무슨 좋은 거니까 해야 되겠지 생각하던 것들을 하는 거는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 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그런 거 없이 그냥 1월 1일 날 그냥 영어 공부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수영을 한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는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 말씀은 새해라는 동기는 어찌 보면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온 어떤 습관을 고치기에는 좀 동기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적인 상징이 있을 뿐이지 어떤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심리적인 상징도 무척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최근 주가 같은 경우에 뭐 2,000선을 넘는다, 뭐 2,000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삼성전자 주가가 뭐 얼마다, 뭐 이런 이게 왜 잘 깨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듯이 사실 그 숫자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름 저항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못 지키더라도 이런 결심을 자꾸 반복한다는 건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실천하는 담배를 끊는 사람도 많지는 않지만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미 관성이 만들어진 것을 하지 않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건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선순환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는 네. 뭐 하던 걸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거든요. 네. 이미 관성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지만 계속 되고 있는 거를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뭔가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네. 쪽. 예를 들면은 담배를 끊자, 술을 끊자보다는 뭐 운동을 하자라든지 주말에 산에 가자. 예, 주말에 산에 가자 아니면은 좀 30분 일찍 일어나서 뭐 약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든 독서를 하자라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는 거는 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걸 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선순환을 만드는 것, 즉 관성이 이미 붙어 있는 걸 없애는 건 어렵지만은 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 두 번째로는 너무 높은 목표를 잡지 말자. 예를 들면 80kg인 사람 60kg가 되겠다. 네. 라는 건 사실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건강에도 뭐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한 2달에 1kg 정도를 뭐 천천히 식이 조절하면서 빼자. 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1년이면 6kg거든요. 그게. 네. 그게 나름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네. 성인기의 몸무게가 굉장히 박스권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5% 이상의 변화가 오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뭔가를 어려운 걸 끊더라도 뭐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이 정도는 너무 쉬워 정도의 것들을 하면서 성취 동기를 갖자는 거죠. 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계획하자. 예, 그건 무척 중요합니다. 네. 주변에 보면 자신의 다짐, 약속을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나 이런 결심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담배 피우는 걸 보면은 뭐 얼마씩 주겠다, 벌금을 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자신의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키는 걸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만드는 것이긴 한데요. 네.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건 참 좋은데요. 그만큼의 각오가 돼 있다면 언제든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충분한 어떤 충동적으로 얘기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그 앞에 몇 가지의 계획들, 선기능이 되는 것도 선순환을 만드는 것, 다음 구체적인 계획이면서 어느 정도 그 실현 가능한 것들. 네. 을 만들고 그것을 나 혼자의 의지로는 어렵다고 볼 때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3단계로서 필요한 거지 자기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하기엔 너무 어렵고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외부 사람에게 알리는 거는 또 하나의 실패가 더 될 가능성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결심, 이겨나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 교수님 끝으로 교수님 잘 쓰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 결심한 걸 좀 잘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화두로, 1년의 화두를 가져보면 어떻겠냐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뭐 우리 가족들의 화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올해는 행복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올해는 후회하지 말자라는 식의 어떤 하나의 좀 구체적인 내가 마음 안에 갖고 나갈 일종의 뭐 하나의 화두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추구해 보는 것도 꼭 무슨 구체적 행동, 실천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그런 뭐 담배, 술, 운동, 그다음 영어 공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삶의 어떤 하나의 믿음 같은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를 살아가는 작은 지표 하나는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신경정신과의
하지현 교수였습니다. 자, 설 연휴 4826님이 삼촌 올해도 밑장 빼다 걸리면 바로 아웃입니다. 아마도 그 고하고 스톱하는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8333님이 할머니 저 예원인데요. 엄마가 아파서 이번 설날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6101님이 형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기 바래요 하고 6101님이 보내셨고요. 7656님이 아빠 그만 졸아요 화이팅 7시간째 운전하고 계신 저희 아빠 졸음 좀 깨워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넷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서유경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어에 민주노동당의 이숙정 의원이 계속 올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의 보도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이숙정 의원이 성남시 주민센터 여직원과 통화를 하다가요. 자신의 이름을 모르고 있자 화가 나서 직접 찾아가 서류를 던지고 무릎을 꿇라고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사건입니다. 이후 당시 주민센터 폐쇄회로 영상까지 지금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공식 사과를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누리꾼들 그렇게 이름이 알리고 싶었나 소원 풀었네 같은 냉랭한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0000님 한국 사람들 80% 이상이 자기 지역 시의원 모를걸 이렇게 댓글을 달자 나도 모르고 있다 90% 이상일지도 모른다. 네. 이런 의견들이 연이어 올라오더라고요. 또 이숙정 의원의 직접 사과 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의원과 연락이 끊긴 상태더군요. 네, 피해 여성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하던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설 연휴에 어울리는 인터넷 소식들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차례상 사리기, 지방 쓰는 법, 또 가족 호칭 정리 이런 단골 검색어들 여전히 보이는데요. 특히 그 가족 호칭에 반발하는 댓글들이 꽤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네. 네이버의 COLD님, 내 서방도 아닌데 여기저기 서방님, 시녀도 아닌데 도련님, 아가씨가 대체 뭐냐. 호칭을 좀 현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CHIA님, 호칭을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불평등한 게 참 많더라. 이런 의견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여성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설날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명절이 공공연하게 이제 여성들 스트레스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서울신문에서 여성 의원들만 취재를 했더라고요. 한나라당의 배은희 의원, 집에서 국회의원 티내면 큰일 난다.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면서 평소 하지 않던 집안일 도맡아 하신다고요. 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외동 며느리여서 경북 선산의 시댁으로 내려간다고 하고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올해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남편이 설거지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명절 쇠고 나면 입술이 터질 지경이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 금배지가 명절에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네이버의 LSH1님, 역시 집에서는 엄마이자 주부이자 며느리네요. 설 모두 힘내세요. 라며 이 땅의 모든 주부들을 응원하셨습니다. 자, 이건 반가운 소식인데 170여 개 대학에서 등록금을 동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등록금 동결 발표했거나 알린 대학이 4년제당 89곳, 전문대가 81곳 등 총 170여 곳이라고 합니다. 서울대가 처음 결정했고 이후 대학들이 동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이트에서 이기웅 님이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건 대폭 인하가 맞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와 함께 새삼 서울 시내 10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이 827만 6,800원이었다. 이런 지난해 조사 결과까지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타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1년에 1,000만 원 우습게 들어간다고 김택수님 이야기하시고요. 김종천님, 예전에는 존재만으로 빛나던 게 대학생이었는데 요즘에는 빚을 내는 존재가 대학생이구나. 이런 댓글 남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자, 서유경 씨였습니다. 자, 오늘 생생 퀴즈 대신에 설 맞아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문자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793님이 교통경찰이라 오늘은 야간, 내일은 주간, 모레 주간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콩으로 진성환님이 아내는 어른들과 전 부치고 저는 배경으로 생방송 오늘 김원장입니다 깔아놓으셨다고요. 우린 다 모였어요 하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3분 골랐는데요. 4290님, 홀로 계신 어머니께 자식들이 드는 용돈 이 추운 겨울에도 한 푼 안 쓰시고 자식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어머니 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하셨고요.
4088님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느라 4년째 집에 못 온 아들아 추석에는 꼭 봤으면 좋겠다. 엄마는 믿는다 하셨습니다. 또 0149님 부산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쉬는 동료들이 많아서 올해도 연휴 내내 일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원장님도 일하시는데 우리 서로 복 많이 받기로 해요 하셨습니다. 자, 세 분께 사무용품몰 오피스넥스에서 문구상품권을, 버들표 유한양에서 문화상품권을, GS건설 자이에서 협찬한 주유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모두 5만원권입니다. 트위터로 KBS의 한석준 아나운서가 집주인이 은행 대출 받은 걸 받아서 전셋값을 갚아버리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민들이 더 어렵다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좋은 의견인데 직원이라서 선물 드리긴 어렵네요. 9789님이 지금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차와 접촉사고 나서 싸움하는 바람에 차가 너무 막힌다고 하셨고요. 7689님이 어머니 만삭된 몸이라 못 찾아뵙습니다. 건강한 손자 안겨드릴 테니 이번 설은 혼자 차려 지내시는 거 이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와 콩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분들 만나는 자리에서 인사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흔히 하는 왜 시집 안 가느냐, 왜 살 안 빼느냐, 어디 취업했어, 이런 질문은 해적도 이런 질문 안 한답니다. 4927님이 어머니 성재입니다. 오늘 밤에 이거 다 팔고 밤이 새더라도 내려갈게요.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는 내일 설날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오늘 김원장이었습니다.